지난 시간에 우리 캐드를 다운받아서 아마 설치를 각자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 시간에 했던 화면 구성, 특히 이 메뉴 막대 부분하고, 그 다음에 리본 메뉴, 그 다음에 명령어를 칠 수 있는 명령 라인, 이제 상태 표시를 하는 막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뭐 어떤 버전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신속 메뉴 버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설치한 프로그램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 다지기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캐드 프로그램을 띄워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조금 전에 우리 화면 구성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참조해서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히 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표시가 좀 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지금 설명이 안 뜨는데, 여기 갖다 대면 여러분들 그 캐드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직교 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뜹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키면 직교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은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명령어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소한다든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 지금 뜨네요. 아까는 안 떴는데, 그리드 표시라든가 직교 모드 이렇게, 그리고 극좌표는 나중에 이제 그 각도를 주어서 어떤 특정한 선을 그을 때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객체 스냅, 그 다음에 이제 3D는 이번 시간에는 좀 먼저 2D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선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리드는 이렇게 누르면 이 그리드가 지금 없어졌죠. 누르면 다시 누르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교 모드, 요거의 단축키는 따로 없고, 여기 나온 것처럼 F8 펑션 키 F8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좌표 건너뛰고 객체 스냅 요 F3 요걸 좀 기억을 해둡니다. 2D 객체 스냅은 F3고 3D 객체 스냅은 이제 F4인데, 우리는 이제 2D 쓸 거니까 객체 스냅 F3를 기억을 해둡니다. 예를 들면 라인을 이렇게 치고 임의의 선을 이렇게 그었단 말이에요. 지금 직교가 이렇게 켜져 있어서 직교 모드가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선을 이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도 직교로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그래서 직교를 풀려면 여기 와서 클릭을 해도 되고,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F8을 눌러서 해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제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스냅이죠. 객체 스냅.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 이렇게 정확한 그 끝점에 이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이 객체 스냅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ESC를 누르면 빠져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되돌아가서 도구 막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한 그 CAD 파일의 CAD 프로그램의 버전에 따라서 좀씩 다르는데 지금 여기는 2014로 되어 있어서 여기 메뉴 그 창에 여기처럼 도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도구 팔레트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구 막대 이걸 사용해서 선택을 해서 여러가지 옵션에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부분 도구 막대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려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구막대 이동. 도구막대 이동 뭐 굳이 뭐 따로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되는데 굳이 이동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뭐 편에 따라서 각자가 이동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리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도록 하고 직교 모드 그 다음에 스냅. 근데 스냅 같은 경우도 아까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스냅이 객체 스냅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객체 스냅이 이렇게 하면 끄기 여기 객체 스냅 끄기 이렇게 나타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객체 스냅 켜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객체 스냅이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약간 색깔이 변화 있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되고 그 다음에 화면 색상 변경하기 있는데 요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리본 메뉴라든가 막대 메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졌을 때 복원하는 방법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옵션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 취소 ESC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태 표시 막대인데 아까 여기에 상태 표시 막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좌표 좌표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선긋기 좌표 그 다음에 극좌표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CAD 파일을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게 점을 찍으면 이 좌표가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 보이죠? 이 점 선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하면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D이다 보니까 요 값하고 요 값만 지금 변경이 되죠. 3차원적인 Z 값은 지금 변경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버전이 다르다 보니까 그 위치가 좀 다른데 각자 그 버전에 맞춰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 입력이 나오는데, 동적 입력은 이제 극좌표 사용할 때 이용하거나 어떤 여기 나온 것처럼 각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나와 있죠. 동적 입력. 클릭을 하면 동적 입력에 해당되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이죠? 이렇게 놓고 표시하면 요것들이 지금 동적 입력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동적 입력도 펑션 키를 사용해서 입력하고 스위치를 끄고 켜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 키는 F12죠. 그죠? 그리고 확인을 좀 하면 되는데, 여기 와서 보면 여기 이제 동적 또 안 나타나는데, 좀 빠져나와서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동적 입력은 F12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펑션 키를 활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극좌표 입력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좌표 얘기할 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기는 이제 요 파일 지금 그림 그린 걸 저장하고 싶다 하면 저장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디에 위치에 이제 저장하는지 각자가 기억을 해놨다가 과제물을 제출할 때 제출을 하면 되겠죠.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세이브 이렇게 쳐도 돼요. 세이브 저장하기. 그리고 마우스 갖다 대면 현재 도면을 새 파일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불러오기는 이제 오픈하면 되겠죠. 뭐 여기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거고 하니까 명령창에 오픈이라고 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면 끝내기 크로스 큐 된다는 거. 그다음에 종료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다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면 한 개를 지정하는 건데, 일단 먼저 이제 이 도면 바탕에 이 화면은 이제 무한대죠. 지금 전체가 무한대인데, 우리가 쓰고자 하는 도면 영역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설정할 때 명령어가 요 리미트입니다. 리미트. 이건 단축키가 없어요.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리미트를 도면 그 범위를 설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면 범위를 설정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도면 용지가 이제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0부터 A4까지. 이제 A4 용지는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3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메뉴 막대 사용하기. 여기 이제 메뉴 막대를 들어가면 이렇게 선이라든가 폴리선, 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연습을 하면 돼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것은 교재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다음에 명령창에 리미트를 이렇게 치고, 그죠? 똑같이 따라 하면 되겠어요. 리미트, 요건 단축키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미트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0,0에서부터 420에서 297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이게 키가 안 먹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키가 안 먹을 때는 이제 ES 키를 눌러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치면 첫 번째 0,0을 이렇게 치죠. 0,0. 이거 이제 키보드에서 그냥 치는 거예요. 현재 지금 보면 422, 297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그죠? 420, 297 엔터.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라인을 넣어서 그려보는 거죠. 라인. 0,0 이렇게 치는 거예요. 0,0. 자, 리미트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얘기하면, 리미트 해가지고, 지금은 0,0에서, 그죠? 0,0에서 420, 297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이걸, 이게 이제 F형지죠? 이게. 맞나요? 아까 우리 조금 전에 A3네요. A3 용지. 여기 이제 420에 297 이렇게 되죠. A1 용지로 하면 841에 594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리미트에서 0,0 그 다음에 849에 얼마죠? 841에 591 594 이렇게 하면 되겠고, 박스 해가지고 0,0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하면 여기가 아까 841인가요? 594고 뭐 그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영역에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좀 크게 하려면 줌을 해야 돼요. 줌에 여기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줌은 이제 윈도우를 이제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크기를 전체를 보게 할 거냐, 중심, 뭐 기타 옵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한 번씩 사용해 보도록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줌올이죠. 줌올 또는 뭐 줌 윈도우즈라가 이런 것들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줌올 하고 됐나요? 이렇게 하면 화면이 꽉 차게 도형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래서 리미트 도매 한계를 범위를 설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야 할 물체 크기가 15,000 곱하기 15,000 이고, 이때 도면 한계를 설정하는 거, 그래서 키보드를 사용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1.5에서 2배 크기로 하는 게 적당하다.
그래서 도면 한계는 2만에서 2만 또는 3만에 3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리미트 해가지고 명령창에 리미트 써서 숫자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를 넣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유닛을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유닛을 도면을 그리기 전에 항상 이 도면 단위를 이렇게 아까 여기에 또 유닛이라는 명령을 치면 돼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유닛 치면 이 화면이 이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유형에 뭘 쓸 거냐 해서 이제 습진을 일반적으로 쓰죠. 정밀도는 어떻게 할 거냐 다 선택을 해서 하면 되는데, 특히 이제 요 길이하고 이 축적, 삽입 축적, 이 밀리미터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니까 밀리미터로 한다는 거, 이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에 맞게끔, 여기에 제시된 사이즈에 맞게끔 리밋 도면 한계 범위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CAD에서는 이제 밀리미터를 기본으로 하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면 설정이 됐으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도면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이 나옵니다. 선은 여기 보면 선이 있어요. 이렇게. 요걸 눌러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이걸 눌러서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인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도면을 그려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되겠고, 선 얘기 쭉 있고, 그 다음에 지우기는 일레이즈, 명령창에 일레이즈를 이렇게 쳐도 되고, 또는 여기 있는 요걸 지워도, 요걸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엔터 눌러주고, 그런 얘기가 되겠고, 한 번씩 사용을 해보면 되겠어요. 천천히. 그 다음에 일레이즈, 지우기의 단축키는 2입니다. 또 일레이즈를 다 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은 이제 선을 작성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여러분들 한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번 해봅니다. 교재 요걸 작성하면 되겠어요. 여기 예제 4번 예제 4를 작성해서 제출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CAD 파일을 제출해도 되고, 뭐 그린 걸 CAD 파일을 제출하는 걸로 하죠. 그렇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요 상태를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쭉 도면 범위도 설정하고 이렇게 쭉 따라서 설정하면서 선을 그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한 번씩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명령어를 그리고 단축키를 좀 확인을 하고 익숙하게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줌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줌. 그래서 이제 화면을 어떤 도형을 그렸는데 그 도형을 화면에 꽉 차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박스를 지우고 줌을 하면 지금 이렇게 큰 도면 상태에 이 도면에 지금 이 화면 상태에 이 도형이 지금 배치가 제대로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줌 올 하면 이렇게 화면이 설정이 된다는 거,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줌은 여기 그 메뉴 창에도 이렇게 뷰에 보면 나와 있어요. 뷰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단일 창으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창의 형태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초점 이동이라든가 궤도 범위, 초점 이동은 이제 이걸 누르면 이렇게 손 모양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평면도 설정 선택하면 평면도가 되고, 지금은 여기가 이제 2D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뷰 관리자라든가 이런 걸 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2D 와이어만 먼저 설정을 해서 기본 옵션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대로 놓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줌은 ZOOM, 단축키는 Z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명령어가 하나씩 나오는 거니까 하나씩 다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제인데, 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보여줬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도 한 번씩 해보세요. 쭉 해서 여기까지 줌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르기 하도록 합니다. 자르기. 이게 46점이네요. 자, 수고했습니다.